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상위 길 원형 패턴 만들기 수업 진행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전 수업까지는 클로3D에 대한 기초적인 툴 활용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워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실제적으로 클로3D를 가지고 패턴들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만들었던 패턴들을 어떤 식으로 아바타에게 착장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전 주까지 배웠던 수많은 그 클로 3D의 툴 기능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패턴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실습 시간에도 몇 가지 기능들을 배워볼 텐데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툴 기능과 함께 여러분들이 실제로 패턴 만드는데 적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책상 위에서 자를 놓고 뭐 펜으로 그리는 그런 패턴 과정보다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되고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점 참고하셔서 앞으로 배우는 기능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기존에 의복 구성 수업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테지만 어느 정도 패턴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금 이 수업이 디지털 패션 컨텐츠 개발 수업인데 본 수업은 우리가 클로3D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패션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즉, 이 수업이 의복 구성 수업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미리 의복 구성, 즉 패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던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진행할 수업에서도 패턴을 그리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기존에 배웠던 것과 동일한 부분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에 따라서 일부 치수가 오늘 배우는 것과 살짝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드는 순서나 방법이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수업은 클로3D 툴을 배우는 거를 목적으로 일단 하는 수업이니까 만약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의복 구성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이번 수업에서는 시수 적혀진 대로 일단은 따라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미리 배웠던 그런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변경하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정리하자면은 따로 의복 구성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과 상충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수업 시간에 있는 치수와 방법 순서대로 일단 해보시면서 클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복 구성 할 수 있다, 패턴 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책상 위에서 패턴을 그릴 때 먼저 뒷판을 그리고 그 뒷판에 길이의 기준으로 앞판을 그렸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클로 3D에서도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뒷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치수 기준으로 앞판 만들게요. 네, 첫 시간은 그래서 뒷판 만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 의복 구성 수업이나 아니면은 패턴 책에서 많이 보셨던 길 원형 전개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구체적으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목에 있는 점, 옆목에 있는 점, 앞부분 길이, 진동 둘레선, 그냥 여러 개 다 뻔하게 뻔한 그런 용어들이죠. 요거 기준으로 우리 클로 3D에서 패턴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각각의 길이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실습하는 페이지에 다 기입을 해 놓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색깔로 마킹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셔서 오늘 상위 길 원형 클로 3D로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치수와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각각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두었으니까요. 참조하셔서 작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뒷판 기초선을 그릴 건데요. 사각형 패턴을 그린 다음에 거기 위에서 이제 패턴을 그려 나갈 예정입니다. 사각형 패턴을 가로는 가슴둘레 나누기 4 더하기 15mm, 즉 계산하면 여기 가슴둘레 840 나누기 4 더하기 15mm 해서 225mm를 가로로 잡고 세로는 등 길이 380mm로 해서 사각형 패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앞 페이지에서 안내를 해드린 대로 형 패턴으로 뒷판 기초선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D 창에 본인이 작업하시기 원하는 아바타 작업 공간으로 추가를 해주세요. 오늘은 2D 창에서만 작업을 하긴 할 건데 일단은 3D 창에 아바타를 불러와 주세요. 그 이유는 여기 2D 창에 아바타 그림자가 생성이 되죠. 이 아바타 그림자를 기준으로 패턴을 만들면서 배치를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그림자 나왔으면 이제 2D 창 최대화로 바꿔주시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오늘 만드는 패턴 배치를 하면서 작업할 거예요. 사각형 패턴 단축키 S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사각형 패턴 누를 수 있죠. 우리 너비 아까 계산했을 때 225였죠. 가슴둘레 나누기 4 더하기 15mm 그리고 높이는 등 길이 380mm 이거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225mm 가로 380mm 세로 사각형 생성이 돼요. 자, 이게 뒷판 기초선을 그릴 패턴으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걸로 다 완성이 되셨으면은 이제 이거를 패턴 이동 메뉴 눌러서 등 패턴 위치하는 데다가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치수 나와 있죠? 치수 보시려면 Shift Z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Shift Z 눌러도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되시는 분 계시면은 한영키가 지금 한글로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영키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Z 누르시면은 이렇게 단축키 먹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도 하나씩 요번에는 오늘은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그리겠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그렸던 사각형의 세로 길이에서 가슴둘레 나누기 4 되는 부분만큼의 길이에 점을 찍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찍은 점에서 오른편으로 수직선을 그려 줄 겁니다. 이거 할 때 활용하는 기능은 나누기 혹은 점추가 기능 사용하신 후에 그 다음에 수직 내부 선분 생성 기능 활용할 거예요. 이 페이지에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거 잠깐 눈여겨 보시고
곧바로 실습 진행할 테니까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여기 세로선을 둘로 나눠줄 거예요. 즉 세로선 위에 점 하나를 찍을 겁니다. 점 찍는 방법이 총 두 가지인데 첫째 방법은 위에 있는 점 추가 메뉴를 확인을 누르셔서 선분 위에 점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진행할 방법인 선분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누기 누르셔서 원하는 길이대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팝업창이 뜨죠. 여기 노란색, 파란색 선분 1, 선분 2 보이시죠? 선분 1이 노란색 이 부분을 가리키는 거고, 하늘색은 선분 2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둘레 나누기 4 한 값인 210을 선분 1에 놓아야 되니까 여기 210 입력하시고 동일하게 나오면은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선분이 둘로 쪼개져요. 즉 위에서부터 210 되는 지점에 점이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 같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둘로 나뉘게 되면은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그 점에서 오른편으로 수직선분을 그려줄 거예요. 수직선분 그리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Y축의 수직 내부 선분, 즉 Y축이 원래는 가로선이죠. 세로선이죠. 세로선의 수직 선분이니까 가로선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각도 90인 거 확인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선분이라면 확인 누르시면은 이 빨간색 내부 선분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 길이 위랑 아래랑 동일한 거 보시면 이게 수평선이라는 거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작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요게 수직선분에 또 수직선분을 그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길이가 가슴둘레 나누기 6 더하기 40인 값을 갖는 선분이 되도록 요 지점에 점을 찍은 후에 그 위로 또 수직 선분을 이제 그릴 거예요. 아까 수직 내부 선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축의 수직 내부 선분이 지금 요 빨간 선분, 여기 가리키는 요거고요. 이제는 X축 선분이죠. 가로 선분의 수직 선분이니까 세로선을 그리시려면 수직 내부 선분 Y축이 아닌 X축 누르셔야지 Y축처럼 이렇게 세로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한번 동영상 보면서 같이 작업 진행해 볼게요. 이제 가로선에 점 찍고 그 점에서 수직 2등분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선분에 점을 찍을 건데, 아까는 선분 나누기를 했죠? 이번에는 점 추가를 해서 나누기를 해볼게요. 점 추가를 해서 나누기 하려면은 여기 위에 점 추가, 선분 나누기 있죠? 선분 나누기, 아까 팝업창 제목이랑 똑같죠? 단축키 X 누르고 여기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동일한 여기 팝업창 뜹니다. 선분 나누기. 아까랑 동일하게 노란색, 파란색 꼭 이거 구분하셔서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길이를 꼭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까 계산한 값이 180이었죠? 근데 여기 선분 1에다가 180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색 선분 2에다가 180을 입력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늘색 이 부분이 180이 된 거 확인을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 선분이 이런 식으로 45, 180으로 둘로 쪼개집니다. 즉 오른편에서 180 되는 위치에 점이 하나 찍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점이 찍힌 거 확인이 되시면 이제 요거에서 수직 내부 선분 그릴 거예요.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수직 내부 선분은 기준이 되는 축의 수직선이니까 X축, Y축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세로선, 즉 Y축에 수평하는 선을 그려야 되니까 X축 수직 이등분 선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원하는 대로 되셨으면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수직 내부 선분 세로선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기초 선분들 다 그렸으면은 이제 디테일 부분 그리는 거 들어가 볼게요. 뒷목 둘레선과 어깨선을 그릴 건데 먼저 뒷목 둘레선을 그릴게요. 이게 뒷판이니까 넥라인이 뒷목 둘레선이 되겠죠? 자,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여기 이제 요 점이 필요해서 요 선분들을 그려줄 거예요. 자,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은 가슴둘레 나누기 12 그리고 요 부분은 25mm 이렇게 해서 가로 70, 세로 25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제 뒷목둘레와 어깨선 그리는데 먼저 뒷목둘레선 그린다고 말입니다. 자, 뒷목둘레 그리시려면은 요렇게 줌을 해주세요. 이제 요 부분에서만 일단 그릴 거니까. 이제 요 선분을 아까 입력했던 값으로 나눠야겠죠? 70mm였어요. 70mm 나누시려면 요거 나누기 누르시고 선분 1, 요 노란색 부분이 그 해당되는 값이 되면 되겠죠. 70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70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그 윗부분에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삼각형을 그리시려면은 내부 다각형 그리는 메뉴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돼요. 내부 다각형 여기 윗부분에 있죠. 여기 내부 다각형 선 단축키 G 누르시고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로 나가서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 쭉 선분 따라서 여기 70mm 되는 지점까지 온 다음에 그 위에 이제 25mm 되는 부분에 선분을 그려야 되는데 이럴 때는 25 저거 숫자 찾지 마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25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정확하게 25가 그려져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처음 시작한 점으로 와서 클릭을 해주시면 내부 다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내부 다각형인데 지금 패턴 외곽에 있죠? 패턴의 일정 부분이 다 있으니까 내부 다각형을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우리 다각형 패턴은 아무 데서나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내부 다각형은 꼭 패턴 안에다가만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패턴의 일부분이 다 있으면은 이렇게 외부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다각형이라서 이렇게 마무리가 첫 지점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바깥에 걸쳐 있는 내부 다각형이 그려지게 돼요. 여기까지 확인해 보시고 같이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목둘레 기초선을 그렸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어깨선을 그리도록 해볼게요. 어깨선 요 노란색 보이는 요 부분이 어깨선 기초선이 될 텐데 요 부분 그리시려면 일단 여기 끝에부터 여기까지 190 되는 지점까지 선분을 그리시거나 점을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이 아래로 13mm만큼 내려와서 점 하나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점과 아까 우리 넥라인 끝부분 이 점을 연결해 주시면은 어깨선 네, 그리시는 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깨선을 그려봅시다. 그리려면은 이렇게 다시 줌 아웃 해주시고 여기부터 이렇게 형성되는 어깨선을 그릴 거예요.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오른쪽에서 190 되는 지점까지 일단 점이나 선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 찍는 것보다는 이럴 때 한 번에 선분 190짜리 그려주시는 게 좀 더 수월해요. 편해요. 이렇게 해서 190mm짜리 선분을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190짜리 기준 점이 생기겠죠? 오른쪽으로부터 190 되는 지점의 끝에 점, 여기 점, 네, 있죠? 이제 여기에서 아래로 13mm 되는 지점에 점을 찍어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 그리시면은 동일하게, 네, 13mm짜리 선분 그려지겠죠? 이제 요 끝이랑 아까 뒷목 둘레 끝점이랑 연결을 해서 끝에 가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선분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면은 어깨선 완성됐어요. 이렇게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선까지 그렸으니까 이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진동둘레선을 그릴게요.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 배우고 갈 텐데 교차 지점에 점 추가라는 메뉴가 있어요. 즉 선분이 이렇게 두 개가 크로스되는 교차되는 이 부분에 점을 찍어주는 기능이에요. 즉 이 기능을 실행을 하려면은 이렇게 교차되는 선분 두 개를 Shift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서 노란색으로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자, 여기 Shift 누르고 선분 두 개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교차 지점 점 추가가 되고 그 점이 찍히면 그 점 아래로부터 이제 선분이 쪼개지는 거죠. 원래 이렇게 긴 거였는데 이 점을 경계로 위에 선분, 아래 선분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 선분을 이제 2등분을 해줄 거예요. 이해하셨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둘레선 기준이 되는 선분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분 두 개를 Shift 누르고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간혹 이렇게 선분 여러 개 뜰 텐데 제일 위에 있는 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교차 지점에 점 추가하면은 교차 지점에 점이 추가가 되겠죠. 아까 설명해드린 거 연달아서 좀 설명해드리자면 빨간 선은 내부 선분, 까만 선은 패턴 외곽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다 빨간 선 내부 선분이죠. 여기 교차 지점 점 추가가 됐으니까 정말 선분이 나눠져 있는지 봅시다. 선분 나눠져 있죠? 이제 이 부분을 2등분 할 거예요. 보통 우리 나누기 눌렀었잖아요. 이거 말고 이제 쪽이 위에 있는 점 추가 메뉴 가지고 해볼게요. 점 추가 선분 나누기 누르시고 여기 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총 메뉴 3개가 뜨는데 그 아래 제일 아래에 있는 균일하게 나누기 있죠? 말 그대로 균일하게 나누는 거예요. 선분 개수 2개로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점이 하나 찍혀서 총 2개로 나뉘고 3개 누르면 선분은 3개로 쪼개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선분 2개 동일한 값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100점 1, 100점 1 되어 있죠? 확인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플랫선을 그리기 위해서 또 기초선 하나를 또 그려줄 거예요. 자, 우리 구성 시간에 따로 배우신 분들은 요거 그리시는 거 이해되실 거예요. 여기 어깨 끝점이고 여기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서 여기 아몰 끝점 요렇게 지나는 곡선이 아몰선 진동둘레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절반 되는 부분 점 찍은 것처럼 이제 요 부분에도 필요한 점이 있어서 네, 요거 그려줄 건데 요 선분은 여기 요 90도 되는 요 부분의 절반인 45도로 되어 있는 선이고 길이는 28mm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Shift 누르고서 28mm 눌러주시면 선분이 연결이 되고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요 선분들을 이어줄 거예요. 이어준 다음에 거기를 곡선으로 변경을 하거나
베지어 커브로 각각 곡선 수정을 해줄 건데, 베지어 커브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지어 커브라고 하면은 우리 일러스트에서 곡선 조절하는 그거를 말하는데요. 클로에서도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렇게 사각형 만드신 다음에 외곽선이 다 직선이잖아요. 외곽선 선분 붙잡고 바깥으로 빼더라도 이렇게 옆에 선분이 옮겨지게 되죠. 근데 이걸 곡선으로 바꾸시려면 여기 곡률 수정 버튼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곡률 수정이 됩니다. 곡률 수정, 즉 곡선이 되는 거예요, 직선이. 자, 이렇게 된 곡선을 이 부분을 점선 수정 버튼 누르고서 보시면은 여기는 직선이라 그냥 별 차이 없죠. 곡선을 점선 수정 버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막대기와 봉이 생겨요. 자, 요거를 움직여 볼게요. 그럼 곡선 모양이 바뀌죠? 즉, 이거를 베지어 커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곡선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강도나 각도를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당기면 강도가 조절이 돼요. 각도 말고 강도죠. 그리고 요거를 각도를 바꾸고 싶으면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당기고 빼고 하면 되고, 요 부분을 90도 맞추시면은 곡선이라고 하더라도 직선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죠. 다시 요 부분 당기시면은 이렇게 곡선 모양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 모양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변경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암홀 부분, 앞판 뒷판 연결되는 부분 각도 동일하게 해서 꺾이거나 그런 부분 없이 할 때 상당히 유용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 이게 패턴 외곽선만 이렇게 베지어 커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부 선분도 되는데, 일단은 요거 곡선으로 만든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모든 곡선점 삭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은 곡선이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이러면은 원래 있었던 대로 직선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부 다각형 가지고서도 베지어 커브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곡률 수정 버튼 눌러가지고 당기게 되면은 패턴 외곽선과 마찬가지로 곡선이 됩니다. 즉, 요것도 점선 수정 누르면 이렇게 베지어 커브 생성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90도로 맞춰주게 되면은 여기 곡선의 끝부분이 90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곡선의 끝부분이 직선이랑 동일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지워주시려면 이런 식으로 삭제해 주셔도 되고. 자, 그리고 또 다르게 곡선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점 있죠? 점 부분을 곡선점으로 변환, 요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클릭을 하시면 곡선으로 이렇게 바로 바뀌어요. 대신에 점이 없어지죠. 자, 근데 이 부분은 곡률 수정 버튼 누르고 당기면은 곡선을 모양을 바꿀 수는 있지만 베지어 커브는 생성되지 않아요. 이렇게 당기더라도 베지어 커브가 없으니까 나머지 옆에 있는 선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바꾸고 싶으면은 곡선 모양 바꾸시려면은 곡률 수정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곡선으로 모양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곡선 마음에 안 들면은 동일하게 모든 곡선점 삭제 누르시면 직선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곡선 만드는 법 총 2가지 배워봤고요. 요거 역시도 내부 다각형 가지고 동일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부분에 점 하나 찍으면은 이제 점과 점 사이에 점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나누기로 하셔서 확인 누르면은 점과 점 사이에 점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거를 당겨 가지고 각도 변경을 시킨 다음에 곡선점으로 변경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곡선이 되겠죠. 직선이. 자,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뾰족했던 부분이 곡선이 될 거예요. 즉 패턴 외곽선과 마찬가지로
내부 다각형으로도 내부 선 가지고도 곡선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수정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공유 수정 가지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네, 마음에 안 들면은 요거 가지고 모든 곡선점 삭제하면 다시 직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곡선 만드시고 수정하는 거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왕 가르쳐 드리는 거, 네, 추가로 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아까 했던 거 우리 교차 지점의 점수가 기억나시죠? 혹시 모르실까봐 잊어버리셨을까봐 아까 혹시 기억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교차 지점 점수가 하면 이런 식으로 선분 둘로 쪼개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점이 총 2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저 빨간색 선분 점 지웠더라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네, 실제로 없애주려면 점 2번 지워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곡선 만드는 거 총 2가지 방법 배워봤습니다. 페이지 지역 커브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점 찍었던 거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부터 구체적으로 좀 더 이미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45도 각도로 28mm 되는 지점에 점이 필요하니까 여기 선분, 내부 선분 그려서 28mm 45도짜리 점 하나 찍어 주신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총 4개의 점이 생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4개의 점을 내부 선분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것들을 가지고 곡선을 그려줄 거예요. 근데 곡선 만드는 방법이 가운데 2개의 점, 요 점을 곡선점으로 바꾸거나 배지어 커브로 이 하나, 둘, 셋, 이 선분 3개를 정리해 주는 거 총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점 찍는 것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부 다각형 눌러주시고 여기 끝부분 있죠? 여기에서 내부 다각형 그리신 다음에 Shift 누르면 45도, 0도, 90도 이 부분에서 선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값 28mm 누르고 엔터 눌러주시거나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28mm 45도 각도의 선분이 생성이 됐죠. 이제 이것들 연결을 해줄 거예요. 내부 다각형으로 하나, 둘, 셋.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내부 다각형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곡선을 만들 건데, 자, 점들 총 2개를 Shift 누르고 선택을 해줄게요. 그렇게 하시고, 뭐 각각 하셔도 되는데 한 번에 하는 게 편하겠죠? 곡선점으로 변환, 점 위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하시면 이게 유려한 곡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 선분 하나로 바뀌게 돼요. 우리 총 선분 3개 그렸던 게 요거 곡선점으로 변환을 하면 선분 하나짜리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곡선 만드는 거 하나 해봤고요. 요번에는 베저 커브 만들어서 곡선 만들어 볼게요. 동일하게 시작은 점마다 선분 누르고 마지막에서 더블 클릭해서 선분 3개를 총 만들어 줍니다. 이제 요것들을 각각 선분 3개잖아요. 각각 다 곡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처음부터 모양 안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커다랗게 그냥 곡선으로 만들어 주세요. 기존에 있던 거랑 헷갈려서 일부러 크게 만든 거니까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곡선 3개 만들어졌으면은 점선 수정 버튼 눌러서 자, 배적 거부 생성됐는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봅니다. 생성됐죠? 3개 다. 이제 밑에 거부터 만들어 줄게요.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직선에 맞추면은 여기 배적 커브에 해당되는 이 곡선의 끝이 직선이랑 동일한 각도로 돼요. 그리고 여기 연결되는 부분은 여기 연결되는 여기 부분도 옆에 있는 곡선 길이는 배적 커브 수평되도록 이렇게 맞춰주세요.
두 개가 동일한 각도로 되어야지만 곡선이 연결이 어디 하나 볼록하거나 움푹 들어가지 않고 유려하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위에 부분 여기는 우리 요 점이 요 수직선 위에 있던 점이잖아요. 그래서 요 수직선 맞춰서 베지어 커브를 옮겨주세요. 각도는 맞추시고 강도는 본인이 판단하에 예쁘게 선 나오는 만큼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은 우리 저 어깨선의 각도 90도 되면은 앞판이랑 연결될 때 좀 더 연결이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어깨선 요 부분에 90도가 되도록 베지어 커브를 옮겨주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90도 하는 방법은 차차 알려드릴 텐데 여기 첫 번째 점에서 요 선분의 수직 내부 선분으로 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90도가 되는 선에 맞춰서 베지어 커브를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180도로 바꿔주거나 하면은 이게 되겠죠. 자, 요거 맞추셔서 움직이는 거 선 보이시죠? 요거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뭐 선분이 생기는데 그 선분에 맞춰서 베지어 커브 맞춰주시면 앞으로 90도 맞춰서 곡선 끝점 하는 법 알게 되실 거예요. 기존에 만들었던 거는 베지어 커브 없는 거라서 곡선 형태 살짝 다를 텐데요. 그냥 요번에는 우리 앞서 곡선점으로 변형으로 했던 거 그거 기준으로 작업 진행을 해볼게요. 방법은 총 두 가지니까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는 거대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그냥 곡선점으로 변하는 걸로, 즉 선분 하나짜리로 된 곡선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분들이 많아지고 작업량 늘어나면은 메모리가 딸리니까 속도 좀 느려지는 건 감안해 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진동둘레선 그리기였습니다. 부가활동 안내입니다. 네, 현재까지 작업 내역을 전체 선택 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총 두 가지의 패턴이 생기겠죠. 이 두 가지의 패턴을 하나는 아몰 라인을 베지어 커브로 만들어 보시고 다른 하나는 곡선점 변환으로 만들어 보셔서 총 두 가지 방법으로 아몰 라인을 생성을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2D 창에 있는 두 가지 패턴을 캡처하신 다음에 평소 올리듯이 이 클래스에 업로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장해 두시고 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음 시간 수업 이어서 나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뵐게요.